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. 자, 오늘은 일요일이죠. 저 주간 시황 올려드리는 날인데요. 자,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좋았었죠. 굉장히 좋아서 뭐 마냥 계속 갈 것 같더니 단 4거래일 만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죠.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. 이 시간에서 좀 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. 지난주 연말부터 이거 단기 과열권이었어요. 보시게 되면 S&P 500인데요. 요 주봉입니다. 둘넷, 여섯, 여덟, 아홉. 9주 연속 S&P 500이 양선이 났어요. 이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이번에 이례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받는 거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조정폭이 좀 많이 크죠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자, 우리 지난 연말에 이때 되게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이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을까요?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, 이게. 자, 요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이 연말에 보시게 되면 이 기관들, 이거, 기관들이었어요.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있죠. 요게 뭐냐 하면,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월 말, 연말, 분기 말, 반기 말, 이런 때 평가를 받아야죠. 운영하는 사람들, 자기들이 운영한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좀 말일날, 마지막 날,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던 거예요. 자,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? 자, 말일이죠. 기관들 현물 선물 시장에서 다 사는 거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자, 보시면 요때 28일 날이요. 자, 외국인들 말고 기관들 보시게 되면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 그 아마 자, 보시면 기관들이 이날이죠, 이날. 이날 쭉 한번 그려 볼게요. 자, 그려 보면 이날입니다. 28일. 보기 좋게 네모를 그려 놨어요. 자,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들 3천억 이상을 매수를 했죠. 선물 시장에서도 3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현물 시장 한번 볼까요? 코스피 시장 보시면 28일 이날 또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요. 그래서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요게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위험 차익을 낼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그 숫자를 보이기 위해서 땡겨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다.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래서 뭐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. 개인들이 주가를 막 끌어올리면 이거 주가 조작이죠. 기관들이나 뭐 얘네들이 하면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이유로 이런 이름을 달면서 좀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죠. 그리고 또 저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날하고 1월 2일 날도 마찬가지였었죠. 얘네들이 좀 이렇게 했는데 이날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? 우리 금융소득세 내년부터 그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뭐 세금을 과세하기로 했는데 저 청와대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폐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. 그래서 오버슈팅을 했던 거예요. 자,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2일까지 올라왔습니다. 근데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 그 전부터 밀리는 모습이었어요. 자, 보시면 이때부터죠. 12월 28일도 음선이 났고 S&P 500이요. 그다음 말일도 좀 음선이 났고 1일도 음선이 났고 계속 밀렸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하락폭이 컸던 거고요. 다만 뭐 지금 이제 이 하락한 것들 부분들 이렇게 보면 그때 인위적으로 들어올린 거 이날이죠. 이건 어느 정도 반영을 좀 시킨 것 같아요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빠지면서 여기 발생된 갭
대부분을 좀 메웠죠. 그리고 22평선 딱 찍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좀 9주 연속 S&P 500이 양선이 나오고 좀 음선이 났는데요. 자, 요 나스닥으로 한번 볼게요. 요거는. 자, 주봉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2주 연속 양선 음선이 났는데요. 자, 오늘 이번 주에 한번 더 떨어지면요. 예,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죠. 예,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인데 목요일이에요. 자, 지금 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콜 쪽에서 엄청난 시세를 줬습니다. 그리고 푸 쪽 같은 경우도 뭐 단기간에 10포인트도 넘게 빠졌죠. 선물 지수가. 그렇기 때문에 푸 쪽에서도 크게 수익이 좀 나왔어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좀 그 만기까지는 아주 특별한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. 자, 여기서 뭐 더 이상 추가로 많이 급락한다? 이거 아닐 겁니다. 오히려 조금 반등 시도를 하면서 목요일까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렇게 시간 가치를 주기는. 자, 만기 날이니까 한번 옵션 시장도 옵션 판도 한번 볼까요? 자, 요거는 좀저 이렇게 익숙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예,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. 자,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옵션 가격이 비싼지 싼지 그것만 조금 보고 갈게요. 자, 지금 뭐 등 가격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47.2이니까 347.5가 등 가격이네요. 보시게 되면 이 풋옵션 가격이 비싸죠. 가격이 훨씬 더 저 풋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. 자, 뭐 코스피 200이 347.2. 자, 그러면 이 등 가격들 이 콜 쪽은 등 가격이 27만 6천 원인데 풋은 36만 6천 원이죠. 많이 비싸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렇다면 요런 부분들은 매도를 이 프리미엄이 비싸면 매도를 치는 게 유리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풋 쪽을 매도를 좀 지금도 기관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은 좀 있어요. 자, 근데 좀 더 이 풋 쪽을 매도 쪽에서 매도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이 주가가 빠지는 거는 제한적일 거고 오히려 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빠르면 내일 정도부터 일단 반등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빠진다라면 만기 전에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을 좀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 외국인들 여기서 1조 5천억 가까이 팔았죠. 그리고 3천억 가까이 팔았고 1,500억 팔았고 자, 그러면 뭐 한 2조 가까이 3일 만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매도한 게 새로 돈이 들어와서 매도를 친 게 아니라요. 그 전에 쭉 매수해 놨던 것들 이 물량에 대한 청산 물량이었습니다. 자, 그거는 미결제 약정이라는 걸 보면 아는데 미결제 약정이 많이 줄었어요.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지 않은 수량을 얘기하는 건데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확 줄었다라는 거는 매수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엄청 줄었는데 이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. 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시장은 되게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라면요. 뭐 좀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자, 뭐 그렇지 않더라도 풋옵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아래로 하락할 건 없고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뭐 섹터별로는 그렇습니다. 올해 제가 어, 내일 모레네요. 공개 방송이 있어요.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TV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좀 뭐 뼈 때리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싶어요.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좀 준비를 제가 오늘
조금 했습니다. 오늘 준비를 좀 했으니까 화요일 날 아마 그 공개 방송하는 거 4시입니다.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저 토마토 TV 증권통 유튜브죠. 그쪽에서 하고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에서도 하니까요. 그 부분 한번 좀 보시면 올해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감이 좀 오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어,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이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 21만 6천 건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. 요거 때문에 야, 뭐 이거 금리에 대한 부분들 좀 뒤로 늦춰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조금 있는데요. 3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솔직히 반반입니다. 이 연준이 그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라면 아마 3월 달에 해야 될 거예요. 이 대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어떤 정치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으려면 미리 해놓고 지켜보는 게 그게 맞겠죠. 자,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로 있는데요. 그리고 올해 시장은 지난주 시장을 전망해 드리면서 올해 시장을 전망해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전문가란 사람이 주가 빠져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이게 부작용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. 부작용이 어딘가에서만 나타나도 나타났는데 첫 번째 미국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. 미국에서 발생되지 않으면 그 외 신흥국 쪽에서 발생이 될 때도 있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저 97년도 뭐 그때 그 95년도 6년도 이때 금리를 막 올리면서 태국 쪽으로 해갖고 그 저 금융위기들 왔었죠. 미국은 괜찮았는데.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IMF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을 굉장히 뭐랄까 좀 유연하게 보셔야 됩니다. 어떤 위쪽이야, 아래쪽이야. 이렇게 딱 집어넣고 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때그때 이 파생 시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. 요 수급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전에 삼성전자 그 영상 올려드리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.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올해는 특히 계좌에 꼭 좀 있어야 됩니다.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고 안 좋아지면 삼성전자도 빠지겠죠. 하지만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현금 갖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? 뭘 사도 살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계좌를 방어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올해 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한 주다. 그리고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겁낼 건 없는 시장이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. 자, 뭐 이번 주도 잘 대응하시고요. 저는 화요일 날 유튜브 공개 방송하고 뭐 수요일 날은 종목을 하나 올려 드리는 날이죠. 자, 또 그때 또 뵙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